안녕하세요. 국제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특화 분야와 상표 디자인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대응 전략 지원 사업 카테고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특화 분야와 상표 디자인 분야를 구분하여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이번 시간에는 특화 분야 대응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의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은 해외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여 해외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 대상으로서는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 3개의 기업 구분에 따라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 후 7년 이내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3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각각의 총 사업비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 지원 비율과 기업 부담 비율이 각각 구분마다 좀 상이한데요. 먼저 창업 후 7년 이내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비율이 70%입니다. 그리고 기업 부담 비율이 30%인데 현금이 10%, 현물이 20%입니다. 반면에 중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비율이 70%로서 창업 후 7년 이내 소기업과 동일하지만은 현금이 20%, 현물이 10%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비율이 50%, 기업 부담 비율도 50%인데 현금이 30%, 현물이 20%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IP 나비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그 주소는 www.ip-navi.moa.kr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첨부 서류를 제출하시면 저희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국제지적권 분쟁 대응 전략 특화 분야에 대한 세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 분야 세부 유형은 경고장 전략, 소송 전략, 라이선스 전략, 권리행사 전략, 권리보호 전략, 종합형 전략, 모듈형 전략, 나고야 IP 보호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고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고요. 소송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전략은 해외 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센스를 갱신하고자 할 때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고요. 권리행사 전략의 경우에는 해외 기업의 특허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고장, 소송 등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보호 전략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유형입니다. 이 권리보호 전략은 지원기업의 국내외 특허에 대해서 무효심판 또는 이의신청과 같은 무효화를 제기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만 지원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5유형, 그 다음에 즉 경고장 전략, 소송 전략, 라이센스 전략, 권리행사 전략, 권리보호 전략은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5유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 공고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전략은 종합형 전략, 모듈형 전략, 나고야 IP 보호 전략인데 먼저 나고야 IP 보호 전략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고야 IP 보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원이 이용된 IP 확보 시 필요한 이행 절차 조사 및 준수를 갖다 지원하고 있고 유전자원 이익 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IP 거절, 취소, 무효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기 공고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형 전략이나 모듈형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지적권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종합형과 모듈형 전략에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종합형 전략 같은 경우에는 수출 초기 기업의 경우
해외에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 모르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일 경우에는 종합 전략을 통해서 지적권 분쟁 위험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쟁 대응 전략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종합 전략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공모과제로서 앞선 다른 그 유형과 다르게 공모과제로서 기업이 먼저 선정된 다음에 수행기간을 공개 경쟁 입찰로서 선정하는 공모과제에 해당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듈형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A형, B형, C형 총 4유형으로 다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 위험 특허를 분석하는 부분, 그리고 A, B, C 같은 경우에는 무효 분석, 회피 설계, 역공격 대응과 같은 모드를 갖다 선택할 수 있는 타입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A 타입 같은 경우는 세 모드 중에 하나의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A 타입이고요. B 타입 같은 경우는 2개의 모드, C 타입 같은 경우 3개의 모드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고요. 모드형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제로서 정기 공고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듈형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서류가 지금 다른 유형과 좀 상이한데요. 사전조사 리포트나 저희 보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전진단 의견서 또는 특허 보증 자료를 제출해야지만이 이 모듈형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표는 앞서 설명해드린 그 유형 중에 경고장 전략과 소송 전략에 대한 실제 지원 유형별 사례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세 지원 사례는 저희 우수 사례집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수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IP 나비 사이트에서 IP 자료실에 지금 게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그 장표 같은 경우에는 권리 행사 전략과 모듈형 전략에 대한 지금 지원 유형별 사례이고요. 상세 내용도 우수 사례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표는 소부장 기업 지원 다각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지식재산보건에서는 2021년도부터 소부장 전담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부장 전담반에서는 소부장 기업 관련 전담 모니터링과 정보 안내를 지원하고 있고요. 소부장 기업 관련 분쟁에 대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기업 풀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으로서는 소부장 인증 자료 발급 기업 또는 보호원 분쟁 정보 안내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등록 혜택으로서는 저희가 한라인, 즉 카카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라인을 통해서 해외 경쟁사 및 소부장 분야 지재권 분쟁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사전 진단 및 기술 자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부장 기업 풀에 가입된 기업에 한해서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의 신청 시 최대 가점 및 5점까지 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부장 전단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만 권리보호 프로그램을 유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스트 기술 자문단과 연계하여 소부장 관련 기술 자문 또는 분쟁 시 필요한 비특허 자료 검토 및 조사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의 공고 일정과 추진 절차입니다. 공고 일정은 수시 모집과 정기 모집으로 구분되는데,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2월 2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정기 모집 같은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원 계획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지정 과제와 공모 과제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장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20년도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통합 공고를 진행했었죠. 그렇지만은 21년도부터는 분쟁 예방팀이 특허 분쟁 대응팀과 K브랜드 대응팀으로 구분이 됐고요. 각각의 팀에서 특허 분야, 상표 디자인 분야 별도 공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회수입니다. 20년도에는 권리통합
보호 전략을 운영을 하였지만은 21년도에는 권리통합 보호 전략이 삭제되었고요. 특허 분야, 상표 디자인 분야 각 1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분야별 신청이 개별 신청이 필요하고 합니다. 모듈형 세부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듈형 유형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무효 분석, 회피 설계, 침해 분석, 반소된 네 모듈로 구분이 됐었는데요. 21년도에는 무효 분석, 회피 설계, 역공격 대응 3개 모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즉 20년도에 침해 분석, 반소 대응이 21년도에는 역공격 대응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음은 패스트 트랙 제도입니다. 20년도에는 상표 디자인 분야에 한해서만 패스트 트랙 제도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21년도에는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특허 분쟁 대응에서도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고장과 라이센스, 권리행사, 소송, 권리보호 전략을 대상으로만 이 패스트 트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략 지원 확대 내용입니다. 20년도에는 소송 전략에 대해서 연간 5천만 원까지 연 1회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1년도에는 연간 지원 제한이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다만 동일한 분쟁 사안 해결을 위한 연속 지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심사 기준입니다. 지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및 수행기관이 80점 이상 점수를 맞았을 때만 선정이 됐었는데요. 21년도에는 수행기간 점수 없이 지정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업만 80점 이상이 될 경우에 선정이 되신다는 점, 그리고 공모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80점 이상, 그리고 수행기관이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이 됐었지만은 21년도에는 기업 80점 이상은 동일하지만은 수행기간 기술점수 90점, 그리고 가격점수가 10점으로 낮아졌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감점 분야인데요. 20년도에는 4차 및 신성장 산업이 5점으로 해당됐었지만 21년도에는 2점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4차 산업 인정 범위가 기존 7대 분야에서 16대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사후 추적 미은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의 감점이 있었지만 21년도에는 마이너스 5점의 감점이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국제지적금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 특허 분야에 대한 온라인 사업 설명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특허 분쟁 대응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